네,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에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현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플랫폼 데이터 혁신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정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데이터 모든 이제 민간 공공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제 연계하고 통합해서요. 민간과 정보가 같이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정의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챗GPT와 같은 이제 생성형 AI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정부가 곧바로 도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을 정부가 빠르게 도입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지역 불균형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요. 또 대국민 서비스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입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AI 전문가, AI 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100여 분과 함께요. 한 300여 차례 회의를 통해서 2년 동안 많은 실현 계획을 만들어 왔고 지금 열심히 박차를 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각 분야의 전문가 100분이 모여서 네, 이런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시군요. 네.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다음 주죠. 13일부터 15일까지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준비한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참 큰 행사인 것 같은데 어떤 행사인지 이 행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작년에 이제 부산에서 저희가 이제 행사를 처음 가졌고요. 올해는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행사가 열립니다. 주제는 이제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그리고 이제 안전한 사회라는 세 가지 테마인데요. 여기에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요, 공공기관 그리고 이런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기업들까지 같이 스타트업들까지 다 참여해서요. 예. 국민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서비스들을 이제 전시하면서요. 어떻게 정부가 그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전시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스타트업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참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하는 그런 편의성을 좀 높이고 또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부를 또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주신다고 네, 들었는데 저희 방송에서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AI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많고 기대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이 민간에 비해 정확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기획할 수 있었는데요. 몇 가지 좀 사례만 말씀드리면 일단 사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AI를 통해 하자는 건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어떤 정보를 선사하는 것, 또 하나는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 마지막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느린 학습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저출산 시대인데 발달이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맞벌이도 많고 바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발견을 잘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기 발견하게 되면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가 이런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들이 한 600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인구들이. 그래서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런 이상 징후를 좀 조기에 발견해서 언어가 늦거나 여러 가지 발달이 늦은 어린이들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그 R&D를 지원해서 이번에 선보이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요. 뇌병변 장애인들이 전체 장애인들의 한 10%가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소통할 때 이제 ACC라고 이제 음성을 전달해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싼 것들이고요. 보통 우리 뇌병변 장애인들이 부모들은 그들이 이제 입술만 보고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나 사회 친구들은 그들의 의사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AI 기술은요.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 이미지 모든 기술을 합한 AI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통해서 이 개개인의 어떤 욕구, 이 사람이 밥을 먹고 싶어 하는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의 행태를 분석을 학습을 해서요. 개개인 맞춤형으로 이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어떤 장비를 제공하는 게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되게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두 개는 좀 여러 가지 사회 친화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제 민원 대기 시간을 감소시키는 AI 민원 어시스턴트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사회 문제가 됐던 위험의 외주화,
이게 왜냐하면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알려준 안전 GPT.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근로감독관들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감독관들을 대신 좀 지원할 수 있는 AI 근로감독관, 뭐 이 이외에 또한 저희가 200여 가지 정도의 200여 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입증해서 거기서 성과가 좋은 것들은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00여 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렇게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네네. 들어보니까 네. 뭐 사회적인 약자나 네.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을 앞으로 훨씬 더 넓힐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올해도 130여 가지 서비스가 지금 기획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제 계속 기획이 돼서 저희가 AI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공공 AI는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서비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AI가 어떤 이제 뭐 공공이 이익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도 국민들이 너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첫 번째 그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개최가 됐었죠. 올해 열리는 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해와 이번에 박람회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비교해서 보자면 어떤 게 좀 달라졌을까요? 지난해 박람회 때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같이 하는 어떤 이런 정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많은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엔 사과, 요즘엔 배추, 물가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너무 비싸죠. 이런 물가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물가에 대한 예측 모델들이 중요한데요. 좀 너무 노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경진대회요? 민간에 있는 우수한 데이터 전문가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어널리스트들 같은 분들이 경진대회를 벌여가지고요. 물가를 얼마큼 잘 예측하는지, 새로운 AI 모델을 제시하는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요. 또 저희가 사회 문제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DPG가 해결하는 부분들이 뭐 우리 요즘 청년 주거 문제도 있지만 딥페이크 문제도 있고요. 뭐 고독사 방지 같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문제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제시를 하고요. DPG 챌린지라고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참여해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DPG 챌린저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그 문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것도 대회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해외에서는 이런 해결 방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캐글 방식이라고 해갖고요. 여러 가지 해커톤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토론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코딩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대회장에 직접 이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혁신 페스티벌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기존의 디지털 정부가 가장 큰 차이가 기업들의 참여입니다. 정부 혼자 해결 못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민간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업들을 정부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들 저희가 거부텍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들이 어떻게 정보 서비스를 변화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부텍 혁신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부테크 혁신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거버먼트랑 테크놀로지 합성합니다. 자, 정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같은 여러 가지 행사도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추진 성과도 함께 소개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는 어떤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하실 계획이신지 좀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가까이 좀 달려왔는지 아쉬웠던 부분은 그동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이제 큰 소리 쳤는데 왜 성과가 없냐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근데 이해해 주셔야 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정보화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절차가 많습니다. 뭐 정보화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예산을 따야 되거든요. 그런 과실들이 올해 내년에 이제 드디어 열리게 되고요. 그런 과실들이 이제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이제 거창하게 말씀드렸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 옆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현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